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지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9시 반. 오늘도 지각입니다. 엄마가 또 깨우는 걸 깜빡한 것입니다. 안방을 열어보니 엄마는 아직도 꿈나라. 지혜는 어제 입고 벗어두었던 옷과 양말을 서둘러 챙겨 입고 학교로 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지혜는 학교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지혜는 교문을 코앞에 두고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버티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노는 게 차라리 지루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배가 너무 고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집으로 향한 지혜. 엄마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왜 벌써 왔어? 맙소사, 엄마는 내가 지각한 것도 모르고 있던 거야? 지혜는 태연하게 오늘 선생님 일 있다고 빨리 끝났어. 근데 선생님이 내일 준비물 사오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 5,000원. 순식간에 지혜 손에 5,000원 지폐가 들려졌습니다. 그럼 엄마, 나 문방구 갔다 올게. 지혜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1,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지? 집에 가봤자 재밌는 것도 없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혜는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이면 그곳에서 2시간 정도는 놀 수 있고 그 다음엔 학교 앞으로 가면 방과 후 교실까지 다 끝났을 것이고 친구들과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교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지혜야, 너 왜 오늘 학교에 안 왔어? 어디 아프니? 별로 아파 보이진 않는데. 지혜는 인상을 쓰며 아픈 표정을 짓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지혜야, 오늘 너희 어머니께 전화 좀 해봐야겠다. 저녁 8시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도 다 집에 들어가고 지혜는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했다면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배가 고프니 집에 들어가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는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엄마는 지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너 왜 그랬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도 걱정하지도 심지어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지혜는 이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뻐근하게 아파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통의 엄마들은 아침에 지각하지 않게 막 아이를 깨우기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선생님께 지적을 받으면 또 아이를 불러서 혼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의 어머니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돈도 지금 달라는 대로 주시고 무단결석을 해도 야단을 안 치시는데 지혜는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돈도 달라는 대로 주고 네. 참 아이 입장에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인간의 심리적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소속의 욕구거든요. 자신이 처한 집단에 자신이 소속되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안해져요. 무관심한 성인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외롭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관심과 소속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자존감도 낮춰주는 거죠. 아이는 이런 성인에게서 자신은 사랑받고 관심을 받을 정도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요. 간혹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자극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관심을 못 받으니까 지혜 입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 또 말썽 이런 걸 부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혜 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지혜 어머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 보이세요. 아, 네.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고요. 의욕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감이 많다라는 것을 시사하지요. 부모님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아이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네. 이게 바로 무관심 그리고 방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감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무관심한 성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욕구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거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무관심한 성인이 보내는 그 냉담함, 그리고 나 너에 대해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는 적대심, 공격성을 유발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인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 격려 보내주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일단 본인도 좀 마음이 건강해야겠지만 그 건강한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좀 본인보다 좀 민감하게 잘 보살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규칙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거 필요한데요.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간섭, 지도도 관심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아이들의 성장, 발달, 그리고 사회화에 꼭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정해놓고요. 조금 성가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노력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무관심한 부모는 대체적으로 매우 느슨하고 아이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훈육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규칙들을 딱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적어놓고 붙여 놓지 않으면은 자꾸 잊어버리세요. 네.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최소한의 규칙 정해놓고 시행하도록 애쓰셔야죠. 규칙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요즘 살기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당연히 사회적 자원을 찾으셔야 돼요. 네. 무관심한 양육을 하는 성인들은 그들 자신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들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이어나가게 되죠. 네. 이러한 성인들을 도와줄 지역사회 자원들을 잘 찾고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병원과 상담센터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기관, 지역사회 공부방, 주민센터의 각종 복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가정과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건 힘들겠지만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무시무시한 아동학대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임이 아이들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무관심한 양육은 실제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방임 가정을 접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지역사회 자원들 그리고 법적 체계에 대해서 평소에 알아두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민감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